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금리는 수치 문제가 아닌 기대 수익률의 문제. 인구 줄면 금리 내린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출 이자의 증가 속도가 있고 자산 가격의 증가 속도가 있는데, 자, 대출 이자 증가 속도가 빠르더라도 자산 가격 증가 속도가 더 빨라 버리면 이때는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자, 반면에 그 대출 이자 증가 속도가 완만하더라도 자산 가격의 증가 속도가 더 완만해지면 이때는 아무리 대출 이자가 낮더라도 사람들 그 대출 많이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이야기인데 요것만 이야기 드리면 좀 딱딱하니까 나중에 이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그 금리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미국 국채 10년 물이고 오른쪽이 미국 국채 30년 물입니다. 자, 당연히 만기가 30년짜리가 훨씬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가격을 보면 0.3% 0.3%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10년 물이 2.18%고 30년 물이 2.47%. 자, 요즘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 좁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프 전체적인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지금 30년 물의 금리가 너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왼쪽이 10년 물이고 오른쪽이 3년 물입니다. 자, 10년 물이 2.18%인데 3년 물이 2.12%나 됩니다. 거의 2.13%나 되는데 아주 비정상적이죠. 자, 단기 금리는 높은데 장기 금리는 낮은 지금의 상황. 자, 요것은 어떻게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렇게 경기가 좋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물가 상승 요인이 많지만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2, 3년만 지나도 저성장이 오면서 금리가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자, 누가 알겠습니까? 그 경제를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다들 말들은 많지만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단기 금리 3년물의 금리 높죠. 자, 이 높은 것은 기준금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이기 때문에 주로 그 단기 국채 금리랑 연동이 되죠. 자, 당분간은 한 2, 3년간은 지금 미국 금리, 기준금리 오르는 게 대세죠, 대세. 누구나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단기 금리는 당연히 지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자, 10년물, 30년물. 자, 장기 금리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자, 장기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화랑을 띠지는 않을 것 같다. 자, 이게 시장의 기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자, 부동산 최우선 민생 과제, 인수위 내 부동산 별동대 만들 듯, 이런 기사인데, 그 내용을 보면,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통,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가고 난린데, 대출 규제 완화. 자, 이게 좀 엇박자가 있어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자, 윤석열 그 사단의 방침, 앞으로 부동산 방침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고, 지금 이것은 자, 이데일리 우리나라 언론 볼 거 없죠. 다 토건족 따까리들이죠, 거의. 자, 그런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의미 없는 내용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긴 하는데 금리가 높다. 그 어떤 미친놈이 빌리겠습니까? 돈 빌릴 수가 없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자, 이까지 보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향후 3년 정도의 흐름. 자,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향후 3년 정도의 흐름. 자, 확률상 지금보다는 금리가 높을 확률이 크다. 자,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리고 난린데 뭐 한국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한 3년 정도까지는 아마 지금보다는 금리가 확실히 높을 것이다. 자, 따라서 아마도 대출 규제 풀어도 전체 대출 잔액은 줄어들 확률이 높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판돈이 줄어든다. 한 3년 정도는 뭐 누가 뭐 집권을 하더라도 하락기로 갈 확률이 높다. 자, 확률입니다. 확률. 제가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확률상 하락길 확률이 높다. 자, 그렇다면은 그 2번 비정상 정부의 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이죠. 민주부패 양아치 정부. 지금 보면은 저금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였을 경우에 마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금리인 겁니다. 자, 사업해서 돈을 펑펑 버는데 그렇다면 금리가 낮을 리가 없죠. 자, 저금리인데 비정상적인 상황이 생긴 거죠. 부패 정부에 의해서 비정상 상황 발생. 자, 주택시장 거품을 만들어 수익률을 키운다. 자, 주택 수익률. 이게 뭐, 기업, 뭐, 코스피도 아니고, 코스닥도 아니고, 그 수익률 한 30%, 1년에. 자,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금리 3%, 저금리지만, 그 저금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수익성이 잘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든 것이 저금리인데,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금리 3%, 빌리자. 모든 사람이 빌려가지고, 그냥 뭐 500 받고 1000 더 막 이렇게 막 포카치듯이 해가지고 주택시장 수익률 30%. 코미디죠, 코미디. 사실은 옛날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달러빚 받아서 사업하던 시절. 그러니까 뭐 금리 뭐 15% 20%짜리 사장들이 그 대출 못 받아서 난리였죠. 15% 20% 대출 받아도 사업 수익이 막 50%씩 나니까 예전에는 그냥 사업 능력 있는 사장은 대출을 잘 받는 사장이었죠. 그래서 대출만 받으면 수익이 막 50% 나니까 좋았죠. 자, 이때는 이해가 됩니다, 사실. 사업 수익 50% 나는데 대신에 고용 엄청나게 하고, 뭐, 외화를 엄청나게 벌어다 주고, 애국자들이었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비정상 정부 최근에 5년간 그 주택시장 거품 만들어서 전부 포카친 이 현상. 자, 이거 비정상 맞습니다. 누가 봐도 비정상입니다, 이거. 이 코스닥도 아니고, 뭐, 바이오처럼, 파이프라인이 터져가지고 수익률이 확 개선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집인데, 그냥 분위기만 띄워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최근 5년. 자, 그러면 3번, 향후 3년 주택 화랑기 가능?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자, 가능한데, 이건 뭐냐 하면, 금리가 3% 금리가 뭐 5%로 뛰더라도 주택 가격 뭐 1년에 30% 플러스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10% 정도만 플러스 나도 자, 3년간 향후 3년 주택 화랑기 가능하죠. 대신에 이렇게 되면 아마 5년 정도 지나서 베네수엘라 진짜 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화폐 가치가 똥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 설마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그 민주정부, 그 양아치 정부에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윤석열 씨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또 비슷한 사람일까봐 겁은 나는데, 자, 기본적으로 지금 보수당의 그 후보기 때문에 그 보수당, 오세훈 씨, 자,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자, 민주 양아치 정부처럼 아마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최소한 지킬 건 지킬 겁니다. 자, 따라서 아마 향후 3년간 주택 화랑기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하향 안정세를 취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지금 향후 3년간 주택 화랑기가 된다는 것은 대출 이자 증가 속도도
급격하지만 자산 가격 증가 속도도 여전히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그런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그림보다는, 자, 이런 그림, 대출 이자가 올라가지만 자산 가격 증가 속도는 예전만 못할 것이다. 뭐 이것을 좀 더 제가 맞는 방향이고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자, 4번 금리는 수치 아닌 기대 수익률 문제. 자, 5년 정도 지나면 금리 2% 내외도 아마 가능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일반 제조업은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5년 정도 지나면 지금 수준, 지금보다도 오히려 금리가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자, 그것은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주택 기대 수익률도 2% 미만으로 떨어져서 금리는 낮지만 아마 가계부채가 지금보다 많지는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구도 많이 줄어 있고, 그래서 꼭 일본 같은 그런 상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낮지만 주택은 더 안 올라서 사람들이 주택에 관심이 없더라. 자, 이런 시장이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 5번 부동산 대세 하락기. 자, 향후 최소 10년은 대세 하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인구 반등하는 시점까지는 자, 수출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게 아니면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에 투자를 해야지 결과가 아마 좋을 것이다. 자, 수출하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해외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 인구 반등하는 시점. 자, 우리 결혼하는 정년기에 있는 젊은 남녀가 만약에 한 30만 명이다. 그런데 이 30만 명이 낳은 애들의 수가 31만 명, 32만 명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향후에 인구가 증대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분위기 반전하는 그 순간까지는 자, 수출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인구 반등이 10년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아마 한 10년간은 부동산 대세 하락기가 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5년간 민주 양아치 정부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한번 고민도 좀 해보겠으나 지금 가격대, 임대 수익률, 땅값 이런 것들 보면 아마 10년은 대세 하락기가 올 것 같다. 자, 물론 윤석열 정권도 이전에 양아치 정부처럼 하면 여기서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는데 저는 보수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다. 또 전국적으로 화천대유 풀고 주택 올리고 이런 그런 양아치 같은 행동은 제가 아는 보수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런 점을 제가 알고 있기에 향후 최소 10년은 대세 하락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금리의 문제, 금리라고 하는 것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자, 금리는 수치 문제가 아닌 기대 수익률의 문제, 자, 기울기의 문제,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자, 인구가 감소하면 금리도 내린다. 그것은 기대 수익률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니까 금리 내린다고 불나방처럼 달려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